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야외 나왔습니다. 너무 좋죠? 네. 진짜 좋다. 공기가 다르잖아. 공기가. 이게 맞아요. 방송으로의 공기랑 이 바람 같은 거를 전달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새소리도 들리고 뻐꾸기도 울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기분도 프레시해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 이거 잠시 좋고 사는 거는 집이 좋다. 과연 전원주택이냐 아파트냐 뭐. 팽팽한데요. 그러니까 전원주택도 갖고 있고 아파트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욕심처럼 네. 사람들이 이제 ETF도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치. 이 ETF도 갖고 싶고 저 ETF도 투자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돈이 많으면 다 하면 되지만 한정된 자원에서 이제 또 투자를 하려면 너무 많은 ETF를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알잖아요. 알면 이제 또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좀 분산 투자하고 싶거든요. 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연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사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사연 꽤 많이 들어오나 우리 네네. 우리를 쫓아다니는 박스. 자, 요것도 혜민 씨에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황이나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아껴서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볼까 생각은 해봤지만 손해볼까 겁이나 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다 벼락거지 된다며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겁나면 ETF에라도 투자하면 어떠냐고 권하더라고요. ETF는 여러 주식의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예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 말을 듣고 ETF를 찾아봤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주식만큼이나 종류도 많고 이름도 복잡해서 어디다 얼마만큼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누가 내게 맞는 ETF를 골라주고 관리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투자 상품 없을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좀 꼼꼼하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네. 또 욕심도 좀 있고. 맞아요. 문장력도 뛰어나신 것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없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그 추천 상품이 뭐냐면 다양한 ETF에 투자하는 또 펀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EMP라고 부르는데 EMP. 또 영어 나왔습니다. 들어봤던 것 같은데 살짝 가물가물해요.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EMP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ETF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 그게 EMP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는 펀드인데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ETF나 ETN 같은 데다가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ETF 아래쪽에는 ETF가 깔려 있고 네. 그 껍데기로 싸고 있는 게 펀드라고 보시면 될 거.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EMP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굉장히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2016년 말만 해도요. EMP 펀드는 한 15개 정도, 그 정도였고, 뭐 설정 금액도 한 900억 남짓이었는데요. 2021년 3월 말 현재 펀드 개수도 한 3배 정도 늘어서 44개가 넘고 있고요. 설정 금액이 이게 아주 엄청 늘었어요. 어떨까요? 7,3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야. 뭐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네네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아직 거죠. 이제 이게 아직 그래도 이제 초기 단계,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네. ETF 종류가 많아질수록 또 그걸 이제 잘 골라 담아서 또 따로 투자해주는 펀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생겨날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 이 EMP는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 저요. 저 같은 이것도 사람. 좋고 저것도 네, 좋고 다 좋아요. 다 좋다 보니까 네. 선택을 결국 못하는 분들. 두 번째는 좀 바빠서 바쁜 뭐 분들. 이쪽 ETF를 팔았다가 사실 ETF는 그 잘 아시겠지만 증권 거래세가 없고 그렇죠? 바로바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네.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ETF에 투자하고 싶고 내가 관리할 시간은 좀 부족하고 이런 분들한테 딱이죠. 보통 EMP 펀드를 뭐라 부르냐 초분산 투자라는 초분산? 보통 ETF는 기본적으로 10가지 이상 종목에 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ETF를 또 담고 있는 펀드니까 네.
10개 이상 되는 종목에 투자한 ETF를 또 한 10개만 사면 100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나 다양한 종목에 내가 알아서 분산 투자하는 건 너무 어렵고 종목 선택도 어려운데 ETF를 통해서 분산하지만 그보다 또 좀 더 넓게 분산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식을 내가 직접 사고 파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펀드에 맡기듯이 ETF 종류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또 생각해 보시면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를 내가 다 지켜보는 것도 한참 걸리죠.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수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분산 투자 효과는 상당히 뛰어난 반면에 또 여러 종목에 분산하다 보면 거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수수료 부분들이 조금 높아지는 거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산이 많아지니까 안정적이기는 한데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기대 수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장단점들을 좀 알고 투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근데 EMP 펀드도 보면 자기가 어떤 EMP 펀드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또 달라지고 종류도 좀 다양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에서 성장한 핵심 기술만 모아서 투자하는 EMP 펀드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섹터나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클라우드 섹터, 온라인 소비, 뭐 핀테크 이런 부분들을 각자가 다 ETF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 ETF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투자하는 뭐 글로벌 코어 테크 EMP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런 ETF들만 모아서 투자한다 그러면 나는 좀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 ETF들만 따로따로 내가 모아가지고 어떨 때 사고 어떤 때 팔고 이런 전략을 내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투자하는 전략이 가능하니까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EMP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거 가능한 괜찮다. 방법이죠. 지금 동엽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EMP 펀드를 할 바에는 국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한 투자를 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왜요? 마치 아파트에 있다가 이렇게 저 주택에 나온 것 같은 시야를 넓어지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내가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좀 부족하니까 이거는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정장애? 결정장애도 있고 바쁘고. 그렇죠. 귀찮고. 자기가 이제 고르는 것까지는 하지만 또 막 그걸 샀다 팔았다 조정하고 리밸런싱하고 이런 작업들을 일반인들이 여러 ETF들을 투자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또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투자하는 것들이 EMP 펀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MP 펀드랑 좀 비슷한데 또 다른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하나는 ETF 랩이 있어요. 랩? 랩. 예. 싸는 그 그렇죠. 랩? 싼 랩입니다. 또는 뭐 EMP 신탁도 있어요. 신탁. 믿고 맡긴다. 그런 신탁. 그래서 랩 어카운트 같은 게 랩하고 어카운트를 합쳐서 랩 어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카운트는 계좌잖아요. 이게 그럼 그 안에 어카운트 안에다가 여러 종류의 ETF를 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제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에서 많이 운영을 하니까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 랩 안에 어떤 ETF들이 담겨 있는지를 이제 좀 꼼꼼히 관찰해보고 자기 투자 전략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하거나 비율 조정을 하는거나 이건 이제 랩이 알아서 잘 해주는 거죠. EMP 펀드하고 ETF 랩 어카운트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MP 펀드는 내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ETF들을 보내서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죠. 그리고 운용사 계좌에서 신탁사에 맡겨서. 그런데 ETF 랩 어카운트는 그 ETF들이 내 계좌에 있어요. 내 계좌에 보여요. 그런데 사고 팔고 이 관리를 랩 어카운트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ETF들이 내 계좌에 있느냐, 펀드 계좌로 넘어가느냐, 요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랩 어카운트는 그냥 일단 과일 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일 바구니 안에다가 과일이 이렇게 담아 놓으면 뭐가 담겨 있는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ETF 신탁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ETF 신탁은 주로 은행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 네.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상품에는 이제 고객이 이걸 어디다 투자해 주세요라고 일일이 지시를 할 수가 있는 특정 금전 신탁 형태로 운용이 되는데 장점은 뭐냐 그러면 그 신탁 안에 하나의 ETF만 담을 수도 있어요. 오. 그럼 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네. ETF를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신탁으로 싸서 그 안에 ETF를 담아서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ETF에 투자하는 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게 가능해서 은행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네. ETF를 투자는 할 수는 있는데 껍데기를 이렇게 한번 싸는 거잖아요. 네. 포장지를. 포장지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신탁 보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고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 이렇구나라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ETF를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EMP 펀드, ETF 레버카운트, ETF 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뭐 그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이 분산 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EMP 이것도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사연에 대해서도 정말 딱 명쾌한 해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개씩 좀 나는 추천도 해주시죠. 아까 글로벌 코어테크 EMP라는 걸 하나 추천을 했으니까 또 재영이가 하나 더 추천해 볼 것 같아요. 사실 동일한 생각인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MP 펀드는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된다. 글로벌 투자 중에서 주로 4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MP 펀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면 아마 장기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딱 찝어주시니까 전원주택에 나온 것처럼 도움이 됩니다. 시야를 넓게. 시야를 넓게. 몸은 전원에 있지만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